roads, I don't know where we go. I feel like a strange lov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민이고요. 나이는 32살입니다. 하노이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 베트남 사이에서 국제 택배 업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골프 티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팀이랑 식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특송 그 국제 택배 네. 집화소 잠깐 들릴 거예요.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 집화소 들렸다가 제가 이제 골프 티칭하고 있는 연습장 네. 넘어가서 이제 골프 티칭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베트남에 있는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수도 하노이에서 네. 지금 한 이제 3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하이퐁이라고 네. 인천 같은 도시가 있어요. 이제 바닷가 있고 공업단지 위주로 돼 있고, 그쪽에 하이퐁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럼 베트남 음식이 적응될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베트남 음식이요? 뭐 단순한 것들은 먹긴 하는데 제가 입이 좀 짧아서 좀 편한 음식 찾다 보니까 한국 음식만 먹고 있네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드셨어요? 원래 피디님들이 보통 사주시던데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여기 한국 간판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지금 그 베트남 하노이의 제일 큰 한인타운이고, 미딩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다 한국 식당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베트남어나 아니면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게 거진 다 있고요. 대표님 아까 그 사담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베트남 오시기 전에 두바이에 계셨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두바이에 있다가 베트남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여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대학교 때 호텔 경영학과 전공을 했어요. 그다음 제 첫 직장이 이제 두바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4년 동안 배웠던 이제 호텔 내용들이 이제 사실 제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좀 깨달았던 거죠. 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때려쳐 나왔어요. 어쨌거나 두바이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후회 없이 좀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한국을 들어가자. 한 3년 정도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이제 호텔 그만두고 골프장에서도 일을 하고 골프도 배우면서 이제 그때 제가 골프를 처음 접하게 됐었고, 일단 두바이에서 그렇게 부동산 쪽 일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일 이제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일단 제가 뭘 할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외국에 있다 보면은 사실 그런 뭐 인식이나 편견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 일하고 골프도 배우고 골프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한 3년 정도 계획을 했던 게 한 5년, 6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지친 것도 있고, 일단 가족한테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제 경력이 한 직종, 한 업무에 계속 커리어를 쌓아나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또 취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또 다시 나가야겠다. 한국이랑은 나랑은 좀 맞지 않는, 한국에 맞지 않는 인재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알아보고 있다가 베트남이 그때 막 한창 뜨고 있었을 때였고, GYBM이라고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하는 사업가 양성 과정이 있어요. 1년짜리.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을 넘어오게 됐고, 거기서 1년 동안 합숙하면서 베트남 문화, 베트남어 그렇게 해가지고 배웠던 거죠. 근데 거의 저는 군대보다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래서 베트남어 공부하고 그 우리은행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취업 연계까지 해주는데, 프로그램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잠 매칭이 됐던 게 이제 은행 가서 한번 해봐라. 왜냐면 너 골프도 칠 줄 알고 이제 손님들 영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다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제가 뭐 금융 관련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게 쉽지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좋게 봐주셔서 우리은행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 하이퐁에 제가 3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다시 하노이로 올라와서 네네. 제 아카데미 차린 거고, 아무래도 금융 쪽에 있다 보면은 그런 무역이나 되게 여러 직업 분야의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성도 요거 내가 기본적으로 거래처만 가지고 가면 네. 충분히 나 하나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된 거죠. 일단 생활비만 벌어보자라는 목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때는 아예 두 개 다 처음이었죠. 네. 두 개 다 처음이었을 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그래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 정도 양쪽 다 좀 안정이 돼서 좀 다행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연구가 없던 것들을 혼자 다 해내신 거잖아요, 사실. 일단 성격 자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앞뒤 안 가리고 좀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우리은행 다닐 때도 한국 PC방이 또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갈 만한 PC방이. 그래서 한국 PC방도 한번 차려보고. 근데 코로나 만나가지고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문을 닫긴 했지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또 때를 잘못 만나서 PC방도 한번 엎질러지고, 요것도 재밌어 보이네,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네, 한번 해보고,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확률 싸움인 거죠. 제가 만약 10번을 도전했다가 한 개, 두 개만 성공이 돼도 그래도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확률로 보는 거죠. 한 번 했어, 실패해, 오케이, 난 괜찮아.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 과정 중에 뭔가 저의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고,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이제 뭐 우울하지도 않아요. 일단 안 되면 아이씨 그래 말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언제까지 해보고 실패하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노력들이 보상을 받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 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뭐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거는 저는 계산을 잘 못해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실패하면 그게 복구하기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실패했다 아니면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고 아예 안 되면 말고. 근데 저는 이걸 실패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PC방을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트남 꽁안들이 와서 너 뭐 이거 안 됐으니까 벌금 내, 이거 안 됐으니까 벌금 내, 막 계속 벌금 얻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요거는 이렇게 벌금만 계속 내다가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친구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베트남어 할 줄 아는 외국인이 쓸데없이 조금 친근하게 구네? 이럴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관계를 좀 맺다 보면은 벌금을 100만 원 맞을 거를 저는 1000원만 주면은 해결이 돼요. 이러면서 어쨌거나 제가 PC방은 문을 닫았지만 그 과정 중에 만들었던 그 저의 인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거는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 그럼 벌금을 맞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면은 내 친구니까 그냥 좀 풀어줘. 해서 그냥 전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제가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잘 되거나 안 되거나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모여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녕. 해야지. 왜 같이 해? 아니, 우리 같이 같이 해? 해야지. 같이 하는 거야.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그럼 그럼 안녕.